그리고 저희가 벌써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오늘 만남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오는 동안 정말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너무나도 건강해지고 또 개선되고 이런 좋았던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저 혼자 알기에 너무 아까운 그런 스토리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정말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예, 제가 속리산에 있는 그 털보 식당에 계신 사장님이신데 이제 직접 소개를 하시겠지만 진짜 이런 개선된 건강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너무나도 멋지게 새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속리산에 있는 김미경 유다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안녕하세요. 속리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미경입니다. 뭐 강의라고 할 건 없는데 그냥 제 경험 사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자가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자가 면역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저도 이거 인터넷이랑 책 찾아봐가지고 올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생체 면역계에는 보체나 탐식세포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병원체 등을 배제하는 기능과 탐식세포에 의한 항원 제시에 반응하여 증식하고 직접적으로 병원체를 공격하거나 다른 면역 세포에 대해 생물학적 물질을 분비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끝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자가 면역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알려진 자가 면역 질환을 보면 100여 가지가 넘는데요. 그 100여 가지 중에 제가 알았던 게 바로 건선이라는 거죠. 근데 건선의 종류에서 보면 가장 크게 지금 도드라지게 많이 일어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그 외 등등 많이 보셨겠지만 뭐 아토피가 있고 그 요즘에 또 여기 사업하시는 분 중에도 루푸스병 앓으셨던 분도 계시고 또 여기 뭐 또 베체트병도 앓고 계셨다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 중에 저는 건선을 앓았던 거예요. 근데 그 건선에도 이게 종류가 엄청 많은데 대표면적으로 이렇게 보면 건선에는 그냥 이렇게 비늘처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얀 비늘처럼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달랐던 게 그냥 대체적으로 부위에 보면 팔꿈치나 무릎 이렇게 뭐 아토피처럼 접히는 부분 이런 데 생기기 마련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정강이에 아주 조그만하게 손톱보다 작게 그냥 습진처럼 생겼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가 건선이라는 걸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진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습진 연고만 처음에 발랐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발라도 낫지 않아서 또 병원을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여력이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방치해서 해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걷잡을 수 없게 커졌을 때 병원을 갔는데 그때서야 제가 건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건선의 종류를 보면 이렇게 뭐 물방울 건선, 판상 건선, 두피 건선, 손바닥 건선, 관찰부, 농포성, 홍피성, 손발톱 건선, 건선성 관절염, 성긴 건선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제가 어떤 건선을 알았을 것 같아요? 맞히시는 분, 선물. 박물관 농포성, 홍피성 건선, 홍피성. 홍피성. 한 가지가 아니에요. 아, 여러 가지예요. 다 다. 여기서 보면 성기 건선만 빼놓고 다 걸렸던 것 같아요. 헐. 그래서 보면 물방울 건선 이게 제 몸에 이랬던 거예요. 아, 판상 건선, 두피 건선, 음, 손바닥 관찰 이게 발바닥, 관찰부, 공포성, 홍피성, 손발톱. 이거는 저희 엔드 파트너 완식 리더가 지금 이렇게 돼서 주사를 몇 번 맞았었어요. 이 주사를 맞는 고통은 애 낳는 고통보다도 더 심하답니다. 그 의사가. 그리고 건설염, 관절염. 건선 관절염은 그 통풍 이렇게 앓고 계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통하고 좀 비슷해요.
저도 약을 복용했을 때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기건선도 있고, 아이고. 제가 지금 알았던 것 중에 제일 심한 거였던 거예요. 물방울, 두피, 홍피성, 손발바닥 가장 도드라지게 드러났던 건선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렇게. 이게 제 몸이에요. 전신이 이랬었고 다리가 가장 심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이 다리는 그나마 줄어들었을 때 찍은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있었을 때를 제가 사진을 잃어버려가지고 병원에 가면 있어요. 그 사진은. 그리고 옆에 보면 여기는 김한식 리더의 몸이에요. 김한식 리더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알면서 이제 제 아메이 제품 먹고 하면서 같이 먹기 시작해서 이제 요건 약간 줄어들었을 때 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이 되었을 때 많은 고통이 있었죠. 여기 보면 건선이나 아토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타인에게 전염되거나 피해를 끼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서비스업을 하다 보니까 손님하고 늘 접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또 요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때로는 요리도 하고 때로는 계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서빙도 봐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었어요. 근데 손님이 제 몸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피부에 너무 드러나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여름에도 폴라티를 입어야 됐고 장갑을 꼭 끼고 있어 이렇게 하고 나름 가리고 한다고 했는데 그냥 무심결에 계산한다고 장갑을 벗고 돈을 받았는데 손님이 이 손은 뭐냐고 이제 하신 거예요. 이런 손으로 요리를 했냐고 저한테 막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구나.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남한테 나서기 두려우고 그냥 늘 감추고 싶었고 숨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민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건선의 진단을 할 때면 그냥 무슨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진단을 하는 건 아니에요. 건선은 그냥 병원에 가면 의사의 육안으로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진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건선을 판단을 하면 육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몇 프로 심하냐를 따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벼운 건선이 있고 중증의 심각한 건선 그리고 아주 심각한 경우가 있고 또 여기 보면 끝에 숫자 보이시죠? 숫자 70%라고 이 70%가 뭘 의미할까요? 몸의 70%예요. 이 70%는 이 아주 심각한 경우일 경우에 드는 자살 확률 70%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식당에서 그 상처를 받고 난 뒤에 알았어요. 왜 자살하고 싶어 하는지. 그때부터 더 급격하게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스트레스로 인해 잊을 수가 없고 내가 내 몸을 쳐다보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건선에 왜 생기는지라는 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대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생긴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보통 이렇게 피부 외상이나 감염, 기후, 건조한 피부,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 약물, 흡연, 음주 이렇게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결론적인 건선의 원인은 개개인의 면역 기능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제가 이 중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내는 증상은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흡연을 하는 사람,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서 흡연을 하거나 아니면 음주를 한다거나 하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건선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당뇨를 고치신 것처럼 건선이 생기면 음식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이라든가 음식 이런 게 모든가 환경적으로 다 맞아야 호전이 된다는 거죠. 근데 보면 이렇게
건선이 생기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이렇게 제가 보면 이게 연고예요. 연고, 크림, 복용하는 약에 대한 종류를 제가 적어봤는데 여기 보면 다이보넥스, 타자로텐, 타르와 타르도체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 부작용은 제가 다 이렇게 빨간 걸로 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작용은 피부에 가려움증이라든가 피부를 고치려고 바르는데 피부에 가려움증이 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모르는 저희 환자들은 바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부작용을 얘기해주지 않아요. 의사들은. 물어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약들이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은 제 완식 리더가 고등학교 때부터 연고를 발랐대요. 그래서 다리가 다 녹은 거예요. 다 녹아서 이렇게 새까맣게 밑에 이렇게 변질이 됐죠. 이게 아예 여기가 밋밋해요. 화상 입은 것처럼 정강이가 아예 그냥 맨질맨질해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광선 치료, 전신 치료까지 다 받았어요. 여기 있는 걸. 근데 여기에서 보면 전신 치료, 광선 치료, 뭐 프로토피카, 엘리델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때 그동안 어떻게 했냐, 뭐 발랐냐, 부작용은 뭐냐 많이들 물어보셨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게 전신 치료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받았던 거예요. 다 앞에 연고도 발라보고 광선 치료도 해보고 다 했는데 되지 않아서 전신 치료를 맨 나중에 받았던 건데 이것도 되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주사를 맞아라 했던 거예요. 그 주사를 맞으면 순간적으로 없어지긴 하지만 이제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생기는 거죠. 근데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걸 맞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전신 치료 중에 가장 큰 부작용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 아이를 가지면 기형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기형아를 왜냐하면 면역 자체를 아예 억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면역이 없는 거죠, 내 몸 안에. 그러니까 겉에 피부를 없애자고 모든 장기는 그냥 다 저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의사한테 그 얘기를 듣고서 각서까지 저는 받았거든요. 기형아 날 수 있으니 나중에 아이를 가져도 자기네들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받아요. 그래서 각서를 쓰고 나니까 그 약효가 3년까지 간다고, 여기는 2년이라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3년까지 가니까 그 안에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엄청난 고충이 있었어요. 이걸 복용을 하고 광선을 쐬면서 같이 중복 치료를 했는데 머리가 항암 치료 받는 사람처럼 머리가 계속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눈으로 내 피부를 낳고는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이게 겉으로 머리가 너무 빠지니까 더 이상은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국에도 물어보고 그 의사한테도 물어봤던 부작용이 80가지가 넘는데 그 밖에 알려지지 않는 부작용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낳고는 싶고 내 몸을 보면 고통스럽고 그래서 진짜 결국에는 너무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보는 사람들, 가족들은 저를 보는 가족들은 더 힘들었겠죠. 저도 힘들었지만 그래서 완식 리더가 제 등에 연고를 발라주면서 소리 없이 울을 때 그때가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없으면 이런 고통을 받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에 자살 행동을 해요, 제가. 근데 그때 사실 아이들이 없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이들도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또 다시 되뇌이고 건들면 저는 칼날이었거든요. 이모가 표현하기를 늘 칼날 같다고 항상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심리치료를 같이 하시던 분이었어가지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을 그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 남편이 앓고 있는 병이 너도 좀 알아봐라, 너도 좀 느껴봐라 하는 마음에 저에게 이런 병을 주셨나 봐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런 마음이라면 남의 고충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학적으로는 100% 고칠 수 없다. 이거는 불치병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돌아와서 얼마 후 이제 이렇게 아메이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고 그 의사가 여력이 된다면 동남아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동남아냐 했더니 거기는 늘 햇빛이 있는 나라, 그리고 바닷가, 미네랄이 많은 곳, 그쪽으로 가게 되면 건선 앓던 사람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동남아 사람이 한국으로 오면 건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비타민 D와 피부의 관계를 보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TV에서도 매체 많이 보면 비타민 D라는 거를 섭취하라고 하기도 하고 햇빛을 가끔 15분에서 20분 정도 쐬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뼈라든가 피부라든가 근데 너무 많이 쐬면 또 피부암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햇빛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안에만 있으니까 전혀 햇빛을 못 봤던 거죠. 그래서 더 급격하게 심해졌던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햇빛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서울 막내를 갖기 전에 프랑스에 갔었는데 그 프랑스에 가 있는 동안에 없었어요. 그 순간에 건선이 없어졌던 거예요. 제가 해변가에만 거의 일주일을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 사촌 동생이 뭐 희한한 병이라고 왜 햇빛을 쐬는데 없어지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죠. 근데 의사가 그렇게 얘기한 뒤에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제서야 알게 됐던 거죠. 지금 그냥 건강한 사람도 햇빛은 쐬야 되는 거예요. 안 쐬면 없던 병도 생기기 마련이고 피부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심하다고 하는데 선크림 엄청 바르고 또 모자 쓰고 장갑 끼고 운전하고 막 엄청 가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유리창으로 비춰진 햇빛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햇빛을 쐬야 된다는 거죠. 너무 오래 쐬지 말고 적당히. 그래서 제가 여기 헬스케어에도 보면 나오지만 그동안 제가 이제 아메이를 하면서 어떻게 뭘 먹었냐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특히. 근데 이렇게 좋은 영양제 있다고 해서 전 이렇게 먹었지만 물론 이대로 먹었어요. 이대로 먹었는데 양이 중요해요.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 3, 4배로 먹었거든요. 3, 4배로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영양제를 더 먹고 안 먹고 이기 전에 미네랄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원래 물을 잘 안 먹던 사람인데 물을 그때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물을 3.2리터를 먹었어요. 그때부터 앱이 있었는데 내 몸무게에 비례해서 물을 얼마큼 먹어야 된다는 그런 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깔아놓고 내 몸무게를 이렇게 해서 올리니까 3.2리터를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알림 받아가면서 물을 계속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6, 7개월을 먹었죠. 근데 처음에는 거의 한 소변을 5분도 아니 한 1, 2분가량으로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서는 한 열흘 일주일 이상 지나니까 안 가지더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물이 그때 중요하다는 거를 또 다시 깨닫게 됐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 때문에 내 피부 건선도 없어졌지만 제 건조했던 피부가 좋아졌다는 소리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뭐 먹냐, 뭐 했냐, 얼굴에 뭐 했냐, 막 이런 소리 많이 듣는데 물이었어요. 그거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영양제 같이 먹고 그거를 그렇게 한 6, 7개월을 먹은 뒤 근데 건선은 절대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복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먹을 때 내가 좀 좋아졌다 싶어서 중단하게 되면 다시 생길 수 있어요. 건선이라는 질환이
반복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혈관을 타고 다니는 질환이라서 내 몸이 완전히 정화가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중단을 하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시지 말고 계속 내 몸을 꾸준히 갖고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해요. 뭐 모든 병도 마찬가지지만 건선이 특히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유지하는 데 그게 가장 중요하죠. 여기 보면 만병의 근원은 마음의 병이라고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겼던 병이기 때문에 제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멘탈이 무너졌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되돌릴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종교의 힘도 빌리고 그랬지만 모든 병에는 마음에서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제가 앓고 있을 때랑 지금 다 이제 온전히 나았을 때랑 멘탈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이게 얼굴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마음가짐 잘 하시면 얼마든지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제 몸이 어떻게 됐나 궁금하시잖아요. 다 그것만 궁금하시지 앞전의 내용은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몸을 보면 이게 완식리더 몸 그리고 제 다리, 제 몸은 사진이 아까 그거 말고는 찍어놓은 게 없네요. 그래가지고 우선 이렇게 지금 완식리더 몸이에요. 이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자국조차도 없어요. 완식리더는. 제 다리. 이건 제 다리예요. 제 다리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것도 좀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일을 서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힘들면 이게 조금 진해졌다가 또 이제 쉬고 괜찮아지면은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 이걸 반복을 해요. 아직은. 근데 다리가 늘 쏠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 걸려요. 근데 컨디션 좋아지고 하면은 또 괜찮아지고 이러는데 지금 제 몸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제 몸이 어떻게 됐나. 직접 보여드릴게요. 안 그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왜 그러시나요? 왜 그러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그 정도의 확신과 자신감이 진짜. 네. 저희 딸이 소원 중에 하나가 엄마랑 목욕탕 가는 거예요. 한 번도 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건선을 앓고 난 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제 딸이랑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전 사실 지금도 안 가는데 지금 안 가는 이유는 더러워서 안 가요. 더러워서 안 가. 근데 딸은 가고 싶어요. 그래서 딴 사람이랑 가라고 하는데 엄마랑 가보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한 번쯤은 가주려고 해요. 이제 딸도 이제 성숙해지고 해서 한 번쯤은 서로의 몸을 보면서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딸의 소원인데 한번 들어주려고 합니다. 보면 자가 면역 질환은 진정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 바라는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제가 그랬었고 또 그러기 바라고 여기 계신 뭐 앓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앓고 계신 분이나 또 다른 뭐 앓고 계신 분을 알고 계신다면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래서 아메이는 아메이는 사랑입니다. 곧 모두의 사랑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왜 예전에 한번 대구에 갈 일이 있어서 김기영 리더님하고 같이 찜질방 간 적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뭐랄까 우리가 같이 찜질방 갈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되게 나 태어나서 처음 여기 왔다고 막 그러셨던 게 빨리 서진이랑도 가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오늘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정말 진실되게 하나까지 끝까지 다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경험을 이렇게 나누어 주신 속리산의 김미경 리더님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여기 이제 오신 분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오은희 리더님. 물을
이렇게 막 3리터 뭐 안 하던가요? 아니 그거를 한 번에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컵에다가 다 따라 놨어요. 따라 놓고 병마다 담아 놓고 제가 이제 일을 하니까 수시로 눈에 보이는 곳에 그래서 여기 가면 먹고 여기 가면 먹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담아서 한 번에 먹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물을 거의 안 먹고 물을 먹으면 진짜 한 컵 먹으면 한 3컵을 화장실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먹어지고 또 물을 이렇게 한 컵을 먹으면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그게 좀 궁금해요. 3.2리터면은 거의 제 한 달보다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엄청 많이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그렇게 그냥 조금씩 담아놔서 한 모금 양 이렇게 늘려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병 이렇게 500ml 뭐 이런 병 그래서 먹으면서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뭐 사정이 있어서 지금 화면을 못 켰는데 여러분 이제 화분 키우시다 보면 아시죠? 아주 마른 화분에다가 물을 주면 물이 안 스미고 싹 빠지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물을 잘 안 먹다가 그렇게 먹다 보면 처음에 화장실을 많이 가는 이유가 세포 안에서 물을 못 담아놔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조금 불편하지만은 수시로 계속 꾸준히 드셔주시면은 어느 순간에 아까 김미경이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에서 물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혈액도 깨끗해지고 피부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피부에 자신감이 있으셔가지고 막 얼굴을 너무 막 이렇게 하고 계시네. 그리고 물과 관련돼서는 저도 사실 물이 좀 안 먹히는데 이제 보니까 그 몸의 체성분 구성이랑 물 섭취하는 거랑도 또 관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바디 측정을 해보면 체성분 측정에서 근력이 많은 체질이 있고 지방이 많은 체질이 있잖아요. 근데 근육세포는 물을 70%를 함유하고 있대요. 근데 지방세포는 물하고 기름하고 안 섞이니까 30%만 물이라고. 그래서 몸에 근력이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물을 많이 먹어도 흡수를 잘 할 수 있는 거고 지방이 많은 사람은 먹으면 그대로 배출한다라고 보면 되고 또 그거랑 또 한 가지 또 있는 게 왜 우리가 그 소금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왜 우리 혈압과 관련돼서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긴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한수미 리더님도 이야기했지만 소금이 미네랄의 보고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연에서 온 제가 뒤에서 바닷가에서 좀 퍼드리고 싶은데 천연 미네랄 오히려 우리 몸에 미네랄로 작용하기 때문에 천일염을 먹어주는 거는 진짜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수분, 염분을 너무나 자제해버리면 우리 몸에서 그거를 머금지 못하고 배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천일염도 같이 섭취해주면 그러니까 오니더니 막 우걱한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거든요. 근데 이제 지렴이나 천일염이나 이런 거를 물에다가 좀 타서 같이 마시면은 잘 먹고 잘 머금어져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미경 리더님, 이렇게 건선으로 고생한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둘째 서준이를 낳고 거의 낳자마자라고 해야 되나? 그 시기 때부터 그 정강이에 이렇게 조금씩 한두 군데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서호 가지기 전에 확 심해졌었던 거죠. 그렇게 지금 서호가 아니구나. 서준이를 가졌을 때 생긴 거예요. 가졌을 때 생겨서 낳았을 때 부위가 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또 임신을 했었으니까 약을 또 못 먹었고 그래서 연고만 계속 발랐었던 거죠. 그러고서는 그 치료 이제 해야 되는데 뭐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원래 서호를 바로 가지려고 했었는데 못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가질 수 없었거든요. 그때 무서웠던 게 그 기형아 낳는다는 소리에 시간이 흘러도 기형아를 낳으면 어쩌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헌혈도 하면 안 되고 아이도 가지면 안 되고 그리고 건선은 원래 헌혈을 하면 안 돼요. 그 혈관으로 타는 병이라서 내가 건선 환자가 헌혈을 했을 경우에 그 수혜자가
임산부일 경우에는 그 아이한테도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메이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친구, 강금미 리더님. 아, 그래서 그 처음에 시기에 마침 그 시기에 왔었던 거죠. 진짜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게 병원에서도 못하는데 건선 나오면 내가 아메이 한다 이제 그러다 코 끼신 거죠. 건선이 나와서. 네, 할렐루야입니다. 안 나을 거라고 확신이 있었던 거죠. 나을 리가 없.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걸 네가 어떻게 낫게 해준다는 거냐 하면서 무시했죠. 근데 그때는 너무 심해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안식 리더가 먹기라도 해봐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 눈치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데 돈 쓰고 있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먹다 말다를 반복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멘탈도 붕괴되고 이제 살 의욕이 전혀 없었을 때 안식 리더가 그냥 둘이 같이 죽던지 아니면 이거라도 먹고 살아보자.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말에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강영환 스폰서님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때 헬스케어에 나와 있던 그 영양제를 남들보다 3배를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금액적으로 너무 큰 거예요. 그게 한 번도 또 영양제를 먹어보지 않았던 터라 먹기 힘들었어요. 솔직히. 처음에 뭐 오메가3를 8알을 먹고 유산균을 6포를 먹고 뭐 더블엑스도 2배로 먹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비싸니까 돈 금액적으로 너무 힘들다. 근데 그거는 뭐 강영 스폰서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죽는 게 나은 건지 이걸 그냥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게 나은 건지를 거기에 갈림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애들이 저를 이게 어렸으니까 막 안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연고를 발랐는데 저를 못 앉는 거예요. 그 연고를 발랐을 때 아이들이 만질 경우에는 성장판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 바르는 동안에는 아이들하고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그만큼 가슴이 그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서준이가 엄마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라는 말에 그냥 돈도 뭐도 다 소용없다 해서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먹게 해준다고 서준이 아빠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죠. 6, 7개월을 먹은 게 저는 거울을 안 봤어요. 목욕할 때. 제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 괴로워서 아이들이 다 목욕하고 나오면은 습기가 찬 거울이어야만 제가 목욕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몸을 어느 순간에 몸을 닦다가 봤는데 없는 거예요. 제 몸에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안 보이는 건가 그랬어요. 제 목욕탕이라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완식 리더를 불렀는데 내 몸 좀 봐봐라. 이거 내가 본 게 맞나 한번 봐봐라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빨개 먹고 부둥켜 안고 막 울었거든요. 그때부터 아메이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강금민들한테 전화를 했죠.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축하해요. 정말 잘하셨어요. 아유, 그래요. 진짜 그래도 정말 그 시기에 딱 정말 타이밍이 만나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그래도 지금은 마음껏 아이들 안아줄 수 있어서 감사한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렇게 개선되는 동안 눈에 보이는 건선도 개선이 됐겠지만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피부까지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건강답게 찾으셔서 너무나 진짜 좋은 스토리로 남게 돼서 참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경험을 진짜 아팠던 그 경험을 나눌 수 있음으로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사실은 진짜 어려운 이야기지만 오늘 풀어주셨잖아요. 너무 이야기 나누어 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미경 리더님을 모든 질병은 아까 전에 뭐 마음의 문제다, 영혼의 문제다, 그리고 먹거리와 관련된 거에 대한 문제다. 이제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리더님 자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가족 중에 누가 건강상으로 안 좋다고 하면 항상 영양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습관이 이제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진짜 김미경 리더님 이렇게 멋진 또 이런 경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또 최근에 진짜 김미경 리더님 할머님이 당뇨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고 또 족부궤양이라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당뇨 합병증으로 굉장히 괴로운 합병증을 앓으셨는데 그거 역시 또 이제 영양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또 많이 또 좋아지신 또 그런 경험까지도 최근에 또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궁금하시겠지만 다음 주에 여기 카톡방에 들어있는 저기 한순미 안젤라 저분이 네, 좀 리더님 좀 웃으세요 좀. 네, 한순미. 어, 네. 사실 전체적인 미경이의 이 아팠던 과정을 사실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전에도 늘 가슴이 미어졌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좋은 결과를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해서 가슴이 미어지거든요. 근데 고생 많이 했고 용기 내줘서 고맙고 잘 이겨내줘서 고맙다 미경아. 고생했어.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머리연같이 또 그냥 또 혼자서 또이또이 이러고 있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까지 울면은 너무 좀 이게 처음 오신 분들 놀라실까 봐. 네.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또 김미경 리더님하고 저기 한순미 안젤라 저 두 분이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또 가족끼리 또 그 할머니 또 한순미 리더님한테는 어머님 그 아프신 것도 또 되게 많이 치유하는데도 이런 몸에 대한 그런 영양에 대한 그런 확신이 되게 두 분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모든 질병들이 진짜 우리가 내 몸과 마음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런 사실 모임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해서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음 주는 우리 당뇨 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순미 리더님하고 같이 좀 풀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우리 아니 또 시간도 우리 중요하니까 또 오신 분들 네. 그래서 네. 너무너무 오늘 또 이렇게 한 자리 해주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또 소중하게 나눠주신 그런 경험은 또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또 그분들의 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하실 말씀 더 있으신 분 있을까요? 아니요. 네. 그래요. 가까이 있으면은 김미경 리더님 안아드리러 가야 할 건데 지금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순미 리더님도 예. 또 이렇게 진심으로 또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에 또 이렇게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상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카톡방에 오신 분은 깜짝 선물로 제가 안준이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선물을 깜짝 이벤트로 할까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께는 뭐 많진 않지만 10,000 A클릭씩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제품 사실 때 하나씩 소중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하게 쓰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되세요.